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를 선사해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요즘에 전기차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나 계기판을 조작해야 되는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나볼 모델은 폴스타의 폴스타2, 그 중에서도 듀얼 모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랑 계기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기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도로 모든 화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달릴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PRND라고 쓰여져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굉장히 큰 범위로 지도가 채우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차지 그리고 파워라는 그 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현재 43% 남아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70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제 폴스타2의 그래픽하고 계기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픽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TM이라고 써 있는 건 이제 트림 모니터인데요. 1km당 kWh가 아니라 kW당 100km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32.7kWh per 100k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스티어링 휠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면 당연히 이제 칼럼에 방향 지시 등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칼럼 스위치 왼쪽 끄트머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오토 하이빔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보통 그냥 오토로 놓고 타시면 돼요. 그리고 하향등, 미등 끌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양 아시죠? 전방 안개등이고요. 이 밑에는 후방 안개등입니다. 당기면 하이빔 킬 수 있고 오른쪽은 이제 와이퍼로 움직이는 거죠. 폴스타2에 적용된 방식은 조금 다른데 아래로 한 번 내리면 이렇게 한 번만 움직이는 방식이고 위로 올릴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노브에 대해서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한 번 올린 다음에 요거를 돌릴수록 약간씩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져요. 그래서 단계를 지금 이 폴스타2도 그런데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B가 난 애매하게 올 때 어떻게 하냐, 한 칸 올리시고 요 미세 노브로 조금씩 조정하시면 와이퍼의 속도를 두 단계가 아닌 더 여러 단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셔는 저 워셔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이 볼보랑 똑같습니다. 이 에어백 커버만 폴스타 로고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버튼의 구성은 볼보랑 동일하다라는 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버튼 뭉치는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보시면 가운데 이 계기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켜진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한번 누르게 되면 파일럿 어시스트, 그러니까 차선 중앙 유지 장비까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버튼을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누르시면 속도가 5km씩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1km 단위로 조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꾹 누르고 계시면 1km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간은 짧게, 멀게, 그러니까 가깝게, 멀게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차선 중앙 유지 장비를 사용하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꼭 같이 써야 된다는 점,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차량들은 차선 중앙 유지 장비만도 켜고 쓸 수 있는 차량들이 있는 반면에 이 볼보도 그렇고 폴스타도 그렇고 차선 중앙 유지 장비를 쓰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사용을 한다는 점. 그러면 스티어링 휠 오른편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모양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딱 반으로 접어 놓은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버튼의 구성이 좀 다르죠. 맨 위에 음성인식 버튼이 있고 이 아래 이 책갈피처럼 생긴 이 버튼이 뭘까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반에 이제 표시되는 UI들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숫자, 그러니까 속도랑 내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배터리 잔량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이 계기반 구성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런 거보다 지도를 더 많이 봐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으로 해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은 이런 식으로 트립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인데, 트립을 초기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키시고 이 가운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트립이 초기화된다라는 점. 일반적인 상태에서 위아래 버튼은 볼륨을 높이고 줄이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이전 곡, 다음 곡, 라디오에서는 이전 밴드, 다음 밴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스마트폰 혹은 이제 태블릿 PC들과 동일하게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버튼 하나하나씩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맨 왼쪽에 이 카메라 버튼, 누가 봐도 어라운드 뷰가 켜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차에 어라운드 뷰 있다고 해서 샀는데 왜 안 나와? 하면 한번 누르시고 360도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전방, 후방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센서 켜고 꺼고 하는 버튼이 다 여기 안에 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자동 브레이크 기능. 후방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뭐냐면, 제가 후진을 하고 있을 때 뒤에 물체가 있는데 제가 제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혹은 사람이 지나갈 때 차가 스스로 제동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지금 충분히 주차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는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끄고 싶으면 끄기 버튼 누르셔서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기능은 안전에 관한 거니까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휠 가이드라인을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차 보조 장치의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 버튼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동차 표시를 누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주행과 관련된 모드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폴스타2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듀얼 모터에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예전에 과거 완전 진짜 요만한 디스플레이,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모호한 그 CD 플레이어가 들어간 시절부터 볼보는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ESC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해서 좀 더 운전자에게 차가 권한을 좀 넘겨주는
네, 그 버튼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이 원페달 드라이브, 이게 도대체 뭐냐, 원페달 드라이브가 뭐냐. 원페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달 하나만 사용을 해서 드라이브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인데요.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운전하듯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멈추는 기능이고요. 원페달 드라이브를 낮음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가속 페달을 밟고 뗐을 때 회생제동이 약하게 개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 표준으로 하게 되면 표준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활성화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앞으로 가고 살살살살 떼면 뗄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완전 정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브레이크 페달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제일 생소하시죠? 크립. 크립이 뭐냐? 나는 이거 라디오 헤드 노래밖에 모르겠는데 켰을 때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 몰아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주차를 할 때 악셀 페달 거의 안 밟잖아요. 후진할 때 그냥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면서 이제 후진 주차를 하게 되는데, 전기차를 주행하다 보면 크립이 꺼져 있다. 만약에 꺼져 있으면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만 후진을 하고 밟아야지만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정체되는 상황에서 조금씩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주차를 할 때 후진을 할 때 조금씩 뒤로 가고 싶으시다면 ON을 하시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차가 앞으로 굴러간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시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차량의 안전장비와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운전자 지원이 들어가 보면 이 버튼, 제가 아까 전에 이 계기판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된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말고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쓸래 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바꾸시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된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쓸 일이 있나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 해줬고, 차선 유지 보조 장비는 제가 차로 중앙 유지 장비는 파일럿 어시스트를 활성화를 해야지만 켜진다 라고 했는데, 차선 유지 보조는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끄고 켜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알람은 장시간 주행을 했을 때 너 운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라고 하는 이 표시가 계기판에 뜨는데, 이거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충돌 회피, 내가 앞차와 박을 것 같을 때 이 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향을 해서 피해 나가는 기능인데, 이게 빨리, 표준, 늦게 이렇게 돼 있죠. 위험 물체를 감지했을 때 차가 빠르게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놓으면 물체 봤어, 피해! 라고 하는 거고, 표준은 물체 봤는데 운전자가 하지 않을까? 조금 기회를 줘볼게. 이렇게 해서 조금 타이밍을 늦게 라는 거는 너 할 수 있지? 운전자 너 할 수 있지? 끝까지 기다리다가 못했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피해주는, 그래서 그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블리스, 사각지대 감지 장비인데, 블리스라는 장비가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블리스가 뭐냐면, 이 예쁜 사이드 미러 왼쪽에 보면은 저 위쪽 편에 이렇게 짜짜짜짜짜 하면서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후방에서 차가 다가올 때 빨간 불빛으로 알려주는 그 기능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행 준비 알림은 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앞차 가면은 알려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기능으로 넘어왔는데요. 전기차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충전을, 나는 충전기를 물려놨을 때 80%까지만 할래, 100%까지만 할래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왜 이 기능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풀 충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있죠. 90%는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폴스타가 권장하는 수치입니다. 100% 충전기를 충전하지 마시고 90% 이렇게 해놓으시면 충전기를 계속 물려놔도 90% 이상으로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이 차량을 아침에 충전 중지를, 나는 오전 7시에 나갈 거니까 7시에는 끝내줘. 충전 시작은 난 집에 밤에 한 7시 25분에 도착하니까 이때부터
아침에 나 출발할 거니까 요때까지만 충전을 하고 충전을 꺼줘 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차량 상태, 경고등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주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금에 관련된 모드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조그맣게 들어와 있는데 이 조명을 끄고 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다양한 LED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코너링 했을 때 코너 조명 켜지는 거, 능동형 굴절 조명, 그러니까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핸들 돌렸을 때 헤드램프 쫓아오는 거 나 그거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끄시면 되고, 3단 방향 지시등은 원터치 3 깜빡이라고 부르는, 한 번 내렸을 때 깜빡이 3번 하는 이 기능, 3단 방향 지시등이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그리고 폴스타2에는 웰컴 라이트랑 페어웰 라이트가 있는데 나 그런 화려한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오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주행, 우리나라는 다 우측 주행이기 때문에 좌측 주행으로 바뀌면 이 헤드램프 높이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량이 눈이 부시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유도등은 내가 차를 끄고 혹은 켜고 했을 때 내 앞길을 밝혀주는 그 기능인데 최대치로 해놓어도 되고 30초, 이거는 본인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차를 잠그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진 시 외부 미러 기울기는 후진을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바닥을 보게 향하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거 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전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러 자동 조각 기능이라고 하면 ECM 미러라고 하죠. 뒤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쫓아오던 차들 있으면은 사이드 미러나 실내에 있는 이 스스로 조금 어둡게 해서 눈이 부시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누르면 와이퍼 서비스 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 와이퍼 서비스 위치를 누르면 와이퍼가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와이퍼를 손쉽게 갈아 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는 와이퍼를 위로 올리려고 해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와이퍼 서비스 위치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다.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소모품 갈 일 없다라고 하는데, 와이퍼는 전기차랑 상관없이 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폴스타2에는 시동 버튼이나 전원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 시동 어떻게 끄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내리시면 되거든요. 타서 드라이브 모드 넣으면은 시동이 걸리는 방식인데, 이게 차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에 타 있는데 그냥 끄고 싶어 라고 하시면 요거 버튼 누르시면 차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차 시동 끌 수 있다. 그리고 이 앱 버튼,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게 많죠. 그래서 팀앱 오토, 폴스타2에는 안드로이드의 오토모티브라는 차량 전용 OS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앱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남아있는 잔여 주행거리로 어디까지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이죠. 대충 나는 세종시까지도 못 가겠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만약에 아리야 한국관광공사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 번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딱 보시면 도착했을 때 배터리 잔량이 32%가 남는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이 배터리 잔량으로 아리야 부산으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만약에 이 차량에 있는 배터리 잔량으로 한 번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EV 충전소를 경유지로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124km까지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에는 일단 무조건 충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 추가로 충전소까지 안내를 해주는 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누구오토가
음성인식 시스템이고요. 주행거리 어시스턴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예상 가는 거리, 즉시 소비량 뭐 이런 식으로 공조기에 지금 소비량이 높다라고 써져 있고 공조기를 에코로 바꾸면 조금 전기를 아끼면서 갈 수 있는 점. 그리고 제가 어제 시승을 미리 해봤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마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km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100마일로 써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오타하지 않을까, 이거를 안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 볼보 차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안전 안내 문자, 이거 코로나 몇 명 나왔는지 계속 떠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이거 좀 없애달라 했는데 20년부터 21년 돼서 1년 걸려서 없앴습니다. 근데 폴스타는 미리 이거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굳이 이렇게 어플로 만들어 빼놓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다는 점 칭찬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자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기능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전화는 그냥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하면은 일반적으로 차에 있는 뭐 전화 걸고 끌 수 있는 그 버튼 있고, 블루투스 플레이어 있고, 라디오, 플로가 특이하죠? 플로 서비스는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죠. 그래서 아리야, 아이유 노래 틀어줘. 아이유의 드라마 들려드릴게요. 누구 음성인식 서비스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이렇게 찾지 않아도 그냥 말만 하면 다 찾아줍니다. 플로 안에 들어있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블루투스 플레이어가 들어있는데 블루투스 플레이어를 누르시고 연결 누르시고 새 기기 연결 누르시면 이제 자기 핸드폰 들어가면 페어링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맨 오른쪽에 있는 오너라는 기능을 확인하게 되면 이 뭐 디지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화면 이렇게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막 터치하고 다녔는데 지저분해지잖아요. 이 밑에 있는 버튼 꾹 누르시면 스크린 클리닝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화면 닦으실 수 있고요.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 밑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설정, 요거는 사실 별로 그다지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사운드에 들어와서 이제 이 차량에 화면 카돈이 들어와 있는데 사운드 최적화를 운전석으로 하겠다, 모든 좌석으로 하겠다, 뒷좌석에 하겠다, 이거 선택할 수 있고요. 서라운드의 양을, 입체감을 얼만큼 줄 것인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들은 여기 가운데에 이 동그라미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소리의 음상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운전석, 모든 좌석, 뒷좌석 이런 식으로만 되어져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볼륨 이거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이제 단위들, 이거 킬로미터, 마일, 뭐 화씨 막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거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거의 건들 일이 없는 기능들이 이쪽에 다 보여져 있는 것 같아요. 레인 창에서 이 아래쪽에 항상 이 버튼들이 떠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조절할 수 있고요. 재밌는 점은 열선하고 통풍하고 같이 켜집니다.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조수석도 열선 통풍 당연히 들어와 있고, 통풍은 나파 가죽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해야지만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거는 화면에 항상 떠 있는데 풍향이나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이 바람개비를 눌러서 들어와서 뭐 나는 위로, 앞으로 뭐 이런 거 만질 수 있고, 에어컨 킬래, 그리고 난 히터 킬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은 히터 버튼이 따로 없는데 전기차들은 항상 히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 안 누르시고 왜 내 차 히터 안 나와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히터 버튼을 눌러셔야 전기차들은 히터가 나옵니다. 제순환, 공기순환을 외기할 건지 내기순환 할 건지 할 수 있는, 이 유턴 잘 할 수 있는 버튼은 아니고, 공기순환을 어떻게 할 건지, 외부에서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실내 공기만 계속 돌리겠다,
왜 미세먼지 많으니까 이렇게만 돌리겠다 하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성해 제거 장치, 뭐 후방 성해 제거장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데 굳이 이거 한글 안 보셔도 모든 전 세계 자동차가 공통으로 이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 창문이고 네모난 모양의 이렇게 아지랑이 올라오는 건 후방 유리니까요. 이 부분은 굳이 글씨 안 보셔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 이거는 나는 화요일 날 아침 월, 화, 수, 목, 금요일 아침에 항상 출근을 하니까 미리 히터를 켜놔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주 반복까지 해놓으면 타이머를 추가해서 항상 차가 시원한 상태 혹은 따뜻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동으로 이 차량은 차를 타면은 시트를 열선이나 열선 스티어링 휠을 켜줘요. 근데 나 그거 필요 없어. 저는 열선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끄시면 되고, 필요해 하면 이렇게 키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시동하면 자동으로 뒷유리 결빙 제거하는 기능도 계속 켜지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이 차량 안에 있는 기능 다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밑에도 조금 궁금하니까 여기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고, 여기는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는 USB 포트가 2개 숨어 있습니다. C타입으로 2개가 마련되어져 있고, 비상등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그리고 재생, 정지, 그리고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그리고 기어 노브가 정말 예쁘죠. 기어 노브에 이 폴스타 부극성이 그려져 있고, 볼브랑 동일한 방식으로 2번 밀어야 됩니다. 앞으로 2번 밀어야 R, 한 번 내리면 N, 또 2번 밀어야 D. 파킹은 버튼으로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왜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컵홀더가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컵홀더 2개가 있긴 한데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뭐 같은 위치에다 만들어 놨다. 이거 운전하다가 여기 이렇게 손 뻗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라리 기어노브를 별로 쓸 일 없으니까 기어노브를 뭐 여러 데다가 붙이고 컵홀더를 이렇게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건 조금 아쉬운 구성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북극성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